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민간경비론을 공부하게 될 명도현입니다. 이 민간경비론 과목은 이제 경비지도사 자격 시험에 있어서 1차 시험 과목이고요. 이 민간경비론 시험 과목을 통과해야만 이제 2차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잘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민간경비론을 뭐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만점을 맞기는 사실상 시간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이제 이론과 문제풀이의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가능한 점수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민간경비 총론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해서 민간경비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상 민간경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securit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이제 경비라고 해서 한자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security라는 단어에는 경비라는 개념도 있고 또 보안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쓰여지지만 그 의미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비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보안이라는 용어로서 또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안에 대한 개념, 경비에 대한 개념이 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비 앞에 민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 자체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비 활동 이렇게 쉽게 사전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민간 경비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그리고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민간 경비의 개념 중에서 광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의 좀 개념 자체를 확장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 경비 어떠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더 폭넓게 위험 방지를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재에 대한 방화라든지 아니면 재난을 대비하는 방제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대응하는 방범의 개념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현대사에 들어서는 뭐 IT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민간 조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까지 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우리가 민간 경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역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라고 한다면 특정한 의뢰자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비용만큼 본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이 보호해 주기를 의뢰했다면 그에 대해서 이 비용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 활동 이렇게 우리가 이 협의의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또 그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개념으로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실질적 개념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경비라고 하는 것 자체,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대상은 고객으로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 손실 감소 또 그리고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한다라는 점에서 산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하고 있는 그런 경찰 활동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물론 뭐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진압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범인 검거를 포함한 그런 범죄 수사라든지 그런 사후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전적 예방 절차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질상. 그래서 실질적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 활동가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비교를 하자면 이 사전적 경비 활동,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적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질적 개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나 시험 볼 때 이 형식적 개념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형식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 민간 경비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 이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민간 경비 업무로 보고 있는 범위에 대한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경비업법이 이제 민간 경비업을 관할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비업법에는 민간 경비를 규정하는 업무로서 첫 번째 시설 경비, 그리고 두 번째 호송 경비, 그리고 세 번째 신변 보호, 그리고 네 번째 기계 경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수 경비, 요 5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업법에 의해서 이러한 5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 경비업법에는 또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이 5가지 업무를 허가받은 법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활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 경비에 대한 형식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민간 경비에 대한 관이의 개념, 그리고 협의의 개념, 형식적인 의미로, 실질적인 의미로 살펴봤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살펴볼 수 있는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민간 경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민간 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영리성이에요. 그래서 경찰 같은 국가 조직, 경찰같이 국가의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목적 자체가 공공의 안녕을, 또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민간 경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전에 관한 서비스, 경비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영리적인 목적을 얻는 데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특별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리적인 목적으로 민간인 또는 그런 법인이 이 비용을 특별히 지불한 특정 고객에게 요청에 의해서 이 비용을 지불한 만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경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공경비에 대한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던 이제 민간 경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공경비에 대한 개념인데, 보통 공경비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물론 경찰이 가장 공경비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이나 뭐 교정기관이나 소방 등과 같이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비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경비 형태를 전부 다 공경비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 대체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제공되는 치안 서비스를 우리가 통상 공경비 이렇게 표현되고 하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체포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또 안전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경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융합보안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서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굉장히 4차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융합보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민간 경비 분야에 있어서 이 1차적 물리적 경비에 의한 시설 경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IT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지금 이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 보안이 각각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발달되어 왔었던 물리적 보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된 정보 보안에 대한 개념이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융합 보안이라고 보는 것은 내외부적인 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 또 그와 더불어서 물리적인 보안 장비나 각종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대한 관제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 경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민간 경비와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민간 경비에서 이제 특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법 체계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먼저 영미법계 국가를 살펴보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그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자경주의 내지는 자경의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에 대한 개념에 다가설 때도 실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나 질서 유지의 주체로서 경찰과 더불어서 민간 경비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대륙법계 국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국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인정해온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활동 또한 그러한 국가의 존립 내지는 그를 유지를 위해서 인정되어 왔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죠. 따라서 이런 사적인 민간 경비와 같은 사적인 경비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인정 여지가 영미법계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국가 행정의 수행이나 국가 체제의 유지 등은 주로 경찰권의 고유한 업무 범위로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민간 경비의 영역은 이제 현대에 들어서 보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다가 뭐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 관계로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공권력 작용 측면이에요. 실질적인 성질에 있어서 민간 경비나 공경비나 물론 안전을 위해서 사전적 예방을 수행한다는 부분에서 실제 개념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공권력 작용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경비의 대표적 주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찰과 같은 경우는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범죄 예방이나 진압, 수사,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 경비나 요인에 대한 경호, 또 대간첩 작전이나 대테러 작전의 수행과 같은 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법률에 의한 강제권, 즉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에 민간 경비는 이 경비 서비스를 의뢰한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서 행하는 사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경비인 경찰이 행하는 많은 이 강제력의 행사, 각종 강제력을 포함한 권한이 한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한정적이라는 것보다는 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민간 경비원들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까?라고 했을 때 이 나중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일반인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 안에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뭐 현행범 체포라든지 아니면 뭐 자구행위라든지 정당방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공권력 작용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공경비는 일반 통치권에 의거한 강제력이 부여되고 있지만 민간경비에 있어서는 그러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수행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수행 측면에 있어서는 앞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개념으로 살펴봤는데 그 성격상 역할과 기능이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들 중에서 일단 차이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경찰로 대비되는 공경비는 그 대상이 일반 국민,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고, 민간 경비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특정한 의뢰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상대방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있어서 첫 번째, 민간경비나 공경비는 전부 다 사전적 예방 활동을 포함하고 있죠. 사전적 예방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경비는 이에 더 나아가서 사후 진압적인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있어서 이 교차하는 교집합적인 부분, 이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범죄 예방이나 그리고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 비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경비와 민간경비에서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경비는 국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국가 내지는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국가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비와 같은 경우는 이 법률실정법에 있어서는 이 법인이 민간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뭐 법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대상 영역에 있어서 대상은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경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이고, 민간경비에 있어서는 의뢰인, 특정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공경비는 일반 통치권에 의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민간경비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역할 범위까지 한번 살펴보면 공경비와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을 포함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하고 또 이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사전적 활동과
사후 활동까지, 사후 진압적 활동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이 민간 경비는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나 질서 유지에 관한 이 사전적 활동에 이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경비 산업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범죄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종 범죄의 증가 추세는 결국 이 기존의 국가들이 수행해오는 형사 정책적인 대응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해 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각종 범죄는 경찰을 포함한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가 보여왔었던 전통적인 범죄 통제 전략에 대해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지고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 경비가 이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이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와 물질 만능주의의 확대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어요.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내외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러한 범죄 증가에 따라서 이런 경제 악화된 현상이 범죄 현상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무욕적 범죄, 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범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 중에 하나의 특징인데 화이트 칼라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화가 진전되고 거의 정점에 이르면서 전문 기술직이나 관리직, 특히 이제 사무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결국 화이트 칼라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더불어서 이 범죄가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서 광역화되고 또 초스피드화 된다라는 점 특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등을 활용하는 각종 신종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대응, 즉각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또 하나의 현대사회 범죄가 발생하는 유형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범죄가 주로 이제 성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발생하던 그런 비행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 성년에서 주로 발생하던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러한 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도 범죄의 성향이 점점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 양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민간 경비가 발전하게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첫 번째 우리 현대 사회가 민간 경비가 발달하게 되는 사회적 양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럴수록 한정된 자원으로 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증가하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결국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찰 공무원들이
민생 치안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어렸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범죄에 대응하는 뭐 형사 그리고 뭐 수사과에 근무하는 뭐 그런 멋진 경찰들 이렇게 떠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생 치안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또 경찰에 대한 업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또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경찰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민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오고 또 우리 사회의 자유시장 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내 안전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위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 자체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 자체는 특히나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개개인의 자경주의, 내 자신 또 그리고 내 가족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경찰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시민의 안전의식의 증대는 결국 경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오게 되는데 결국 경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의 확보 등 이런 거시적인 측면과 관련된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결국 사회 구성원 개인적인 차원이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회 주체에 대한 안전 서비스에 대한 그런 대비와 같은 부분들은 결국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결국 경찰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백을 결국 민간 경비가 메꿔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대안적인 생산자로서 민간 경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